경기도교육청 가정형위센터 고양 남학생 센터장으로 있는 이태용 신부입니다. 개인적인 위기, 학교적인 위기, 그 다음에 가정적 위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곳에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고 돌봄 기숙사 생활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을 전문 상담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전문 상담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 학교 부적응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 지역위센터에서 학생들을 상담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가정적 어려움들, 일상 기본 생활 습관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식습관, 또 위생 문제, 또 학교 수업, 또 개인적인 위기 상담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작업, 즉 생활의 활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이 있고 그 시간 동안 잘 자고 잘 생활하고 잘 관계하는 그런 작업은 성인들도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과 가정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들 이러한 작업, 생활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대한작업치료사협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청년공동체 하랑, 높이 함께 날다의 대표 곽지희입니다. 청년하랑은 고양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2020년 12월에 시작된 실천 독서 마을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고 보호받던 학교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회로 나와야 하는 청년들이 모여 공동체 대화에 필요한 인문 도서들을 읽고 토론합니다. 후배들이 학교에서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또래 상담자 대표 김진화라고 합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부모또래 상담가들은요, 지역에 그리고 이웃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같은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힘든 부분을 잘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양육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코칭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양육의 문제는 결국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의 힘겨움을 또 포착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를 해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보람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1기, 2기, 앞으로 또 양성대 3기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도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복적 대화 서클로 대표 홍선경입니다. 회복적 대화 서클로는 학교와 마을 공동체의 평화로운 대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클 대화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고양시 원클릭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양시 30여 개 학교에 20여 분의 서클 진행자들이 참가하여 서클 대화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19에 참여하여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 21개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클로는 서클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회복적 서클 대화협회 이미숙 대표입니다. 저희는 공동체 대화와 갈등 전환을 실천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2020년부터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위기청소년 지원 119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꿈의 학교, 고양시 원클릭 초중고 관계맺기 서클,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청소년의 리더십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지자체, 기관, 마을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한 아이를 마을에서 키워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자 통합센터의 김세영 센터장입니다. 우리 센터는요,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 제한 외국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만여 명의 전체 외국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는 원당골목학교, 그리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양시 다문화 대안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또 다문화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경기도와 함께 찾아가는 뱀 교실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이민자들이 또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들이 행복한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식물연구회 대표 심은영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역의 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의 소중함을 지역 주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망습지 생태 탐방 프로그램과 어린이 식물연구회 강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 정화 활동입니다. 자연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생태 환경 교육을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임유진입니다.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결혼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을 잘 해서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내국인들은 다문화 이해 감수성을 제고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박스 교사 김수진입니다. 아웃박스는 성평등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교사 모임입니다. 세상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그 관점을 수업에 적용하며 학생들이 성고정관념을 깨고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만들고 전국의 선생님들과 공유하며 성평등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성평등 교육의 중심에 고양시가 있습니다. 아웃박스의 로고는 열린 상자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이 상자는 우리의 남자다움, 여자다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나다움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민정 홍세영입니다. 고아정은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정서 행동 상담 및 평가, 맞춤형 개별 사례 관리, 생애 주기별 마음 건강 교육, 찾아가는 마음 건강 버스, 토닥토닥 버스, 고아정 서포터즈까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아정이었습니다. 고아정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2021년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지원단 위기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19 온라인 포럼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분의 지원단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일하는 기관과 하시는 일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늘 지원단 모임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또 포럼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또 특별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웃으면서 기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지석연 선생님 기관 소개하고 하시는 일 부탁드릴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근무는 아니지만 이제 작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석연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단에서는 이제 위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그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청소년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들은 작업치료사나 이런 물리치료사들은 생활이나 그 신체 활동의 건강을 일상에서 지원하고 같이 그 건강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미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교육지원청 혁신학생지원과에 있는 근무하는 전문 상담사 주미정입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긴박하게 또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담수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장학사 김남수라고 합니다. 옆에 계신 주민정 선생님과 함께 학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데요. 학생지원센터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어떤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혹은 위기 학생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주로 학교 폭력 업무와 인권 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기 학생 업무를 맡는 장학사님 따로 계신데 제가 9월 1일자로 새롭게 근무를 하게 돼서 얼마 전까지 학교에 근무하다 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함께 좀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복적 서클 대화협회 이미숙 이사장입니다. 저희는 평화로운 공동체 대화와 갈등 전환을 실천하는 고양시의 집밥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관계 맺기 서클, 마음 나누기 서클, 그리고 아티스트 서클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평화로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회복적 대화 서클로의 홍선경입니다. 저희는 그 회복적 대화 서클 대화 협회에 파트너십을 맺고 같이 고양시 관내에 초, 중고 학생들을 만나서 회복적 서클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가자들 여러분들의 소개를 마쳤고요.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이 막 지나갔어요. 저희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지원단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각 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동영상이 지나갔는데요. 그걸 저희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 여기는 5명이 나와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이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배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지원단에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왜 생겼고 어떤 기관들이 있고 무슨 일을 1년 동안 했는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부터 회복적 대화 서클로까지 여기에 보시듯이 고양시 관내 혹은 전국구로 위기 청소년에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기관들이 여기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모인 것을 축하하면서 도대체 고양시에는 어떤 위기 청소년 지원 기관들이 있어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학교에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4개 기관들, 작년에는 14개 기관이었거든요. 그래서 14개 기관들을 지도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많이 배포를 했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이런 취지로 저희가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올해는 14개 기관에서 21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좀 더 큰 지도, 복잡한 지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했냐면요. 총 5차례 모였어요.
4월, 5월, 6월, 8월, 9월 모여가지고 열심히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양시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4월부터 어떤 모임을 가졌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지원단은 약속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대가 있었는데요. 기관들은 많지만 우리끼리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여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좀 연결 좀 해보자, 자료 좀 공유해보자, 이런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 좀 같이 개발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같이 나눠서 확산시켜보자.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제1회 운영회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2020년 고양시 원클릭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클릭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미수 선생님이 좀 더 얘기해 주실 건데요. 원클릭에 대해서 고양시에 있는 포털 프로그램이에요. 고양시에만 있는 걸로 저는 유니크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들이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오셔서 거기에 있는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들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학교와 연결돼 가지고 지원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클릭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수 선생님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2020년도에 위기청소년 모임은 연결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이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예방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클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 번 클릭하면 교사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선택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고양형 혁신교육 시스템 안에 넣어두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강사 프로그램으로 그 원클릭을 저희가 만났었는데 이제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에서 도잉을 하자라는 의견을 냈고 그리고 고양시청 온마을 배움지원센터에서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로 카테고리를 아예 하나 만들어서 원클릭 안에 탑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1개 기관 중에서 학교에서 만나서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 안에 서로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교사들이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을까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21개 기관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클릭에 탑재했고 원클릭을 보고 교사분들이 들어오셔서 올해 그 프로그램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 협회에서는 회복적 서클, 관계 맺기 서클, 마음 나누기 서클로 해서 30개가 넘는 학교에 150학급을 서클을 나누었어요. 코로나 시대라서 저희가 외부 강사로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학교의 현지 일선 교사분들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의외로 저희는 1학기 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 아동청소년 정신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는 희망품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아이들을 만났다고 저는 들었고 그 이외에도 다문화센터나 이민자 센터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함께 우리의 학교 아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함께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런 원클릭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저희가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원클릭이 아니었더라면 학교랑 이렇게 많은 학교랑 한꺼번에 연결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것도 역시 지원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위기 지원단 안에는 MVC 그 교사 연구회도 있거든요. 비폭력 대화 연구회도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선생님들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좋겠어요. 학기 초에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가 서클 안에 그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할 수 있었던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2회 운영회의는 5월 6일 열렸는데요. 그때는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자해 강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살자해라고 하면 어떻게 조심스럽게 느껴지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화정 센터장님 센터에서 전문 강사분이 오셔서 저희에게 그렇지 않다, 좀 더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하고 좀 직면해서 얘기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많이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렇게 웹자보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많은 학교에 홍보를 했고요. 6월 3일에는 3회 운영회의가 있었습니다. 11개 기관 12명이 모였었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때 풍경입니다. 그때 다문화 센터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뭔가 새롭게 알게 됐다는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미숙쌤. 우산을 치면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에 다문화 센터라는 곳이 있는지 일단 그날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다문화 센터 아이들하고 만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 청소년 리더스쿨이라는 꿈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꿈의 학교 아이들과 다문화 센터의 아이들 사실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게 해주었고요. 서로 너무 어색해하면서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 학교를 통해서 서로 경험하면서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센터장님 되게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마을 공동체에서도 한번 제가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눈은 안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학사님 요즘에 학교에 다문화 가정 그 아이들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만 근무해서 사실 아직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확인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어떤 다문화 가정 내에 학교 폭력 사안이 신고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건데 가정 안에서 남매끼리 이루어진 폭력인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학교 폭력으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단순한 학교 폭력이라기보다는 다만 그 가정 자체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런 다문화 센터와 함께 좀 같이 협의하면서 여기 위기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고양시에도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저희가 아까 이미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꿈의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하고 6명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똑같이 느끼는 진로 진학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것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로 넘어가겠는데요. 사회 운영회의 때는 11개 기관 13명 이민자 통합센터 새 회원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라서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그때는 여름이니까 좀 쉴까?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만나자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네. 자, 그래서 2021년 9월 16일에는요. 제5회 운영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10개 기관 12명이 모이셨고요. 가정형 위센터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온라인으로 모였었는데요. 가정형 위센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정형 위센터에 대해서 그 센터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석연 선생님 가정형 위센터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그때 소개를 들어보고? 네, 일단 위센터는 정신건강을 위한 그 지원하는 곳이긴 한데 사람의 정신건강을 나빠지는 이유도 사실은 관계나 생활에서 일어나는데 그 생활 자체를 우리 집처럼 그리고 그 학생들을 안전하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쭉 같이 그 생활을 하면서 지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사실은 되게 뭐랄까요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신건강지원센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미정 선생님도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고양시에는 위센터가 고양시 가정형 위센터 또 병원형 위센터 또 그 가정형 위센터에는 수원 쪽에 여학생들만 주거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저희 고양시에는 남학생들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시 보호 기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 보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관에서는 다양한 뭐 수업도 하고 보충 수업도 하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방과후에서 할 수 있는 뭐 음악 미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생활지도 관련된 거, 또 뭐 정신 건강을 위해서 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상담이라든가 뭐 검사라든가 아니면 이 학생들한테 어떤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병원도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형 위센터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뭐 자살이라든가 자해 위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 19를 계기로 해서 위기 학생들이 참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 증가를 해서 병원형 위센터도 지금 풀가동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풀가동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그만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을 모두 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고 또 우리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은 이 원클릭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기관, 더 많은 기관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센터가 병원형 위센터도 있고 가정형 위센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희 위기 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각적으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구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워크숍과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회 모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1회 워크숍, 2회는 포럼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럼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이라도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여러분들 모시고 면대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회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10월 20일 날 고양 몽실학교에서 있었어요. 이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조금 더 실천적으로 좀 융합형으로 나타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많은 기관분들 또 경기도의 도의원, 시의원 분들도 초대를 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내년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워크숍의 안건은요. 2년 동안 결실과 2022년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큼 자주 모일까? 상반기, 하반기 모일까? 아니면 워크숍이나 연수를 할까? 연수받고 싶다면 어떤 연수를 할까? 뭐 기타 등등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핑키하게 초대장도 만들고요. 네. 그래서 현수막도 핑크였네요. 깔맞춤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129 워크샵에서 저렇게 5분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희도 가서 응원 메시지 드리고 싶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참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21개 기관이 총출동해서 다 채워주셔서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각 기관에서 기념품도 가져오시고 또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결과 보고서나 각 기관에서 웹툰 자료나 뭐 이런 것도 가져오셨고요. 저희가 또 센터피스로 생활을 예쁘게 이렇게 해서 멋진 무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워크숍에서 저희는 무슨 얘기를 했지요? 미숙쌤? 끝에 있어서 녹아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박사님 뒤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네, 눈을 마주치시라고.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워크숍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마디씩 하실 걸로. 워크숍에서 어떠셨나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사실 워크숍을 온라인 줌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1년을 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워크숍을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만들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연결을 했고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면 지금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셔보자라고 해서 제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다니면서 저희 그 워크숍에 참여해 주십사라고 연락을 5분께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더 많은 분이 오시겠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5분만 이제 패널로서 모시게 됐는데 제게 놀란 건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발의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되든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답들이 많고 끝까지 남아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는 모습에서 역시 고양시에서 저희랑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감동을 받았던 저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학사님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날 이 위기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임의 그 워크숍이 첫 참여였는데요. 그때 나눴던 이야기도 그렇고, 제 느낌도 그렇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 기관들, 그리고 이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몇 회 이렇게 지원단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그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번 온라인 행사,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모임을 하지만 그 한계는 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만남을 가지다 보면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행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미정 선생님. 네, 저는 우리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각 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라고 그 의원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또 의원들의 관심이 얼만큼 많은가라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석연 선생님. 네, 거기에 더불어서 그 조별 모임할 때 여러 가지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좀 그룹으로 얘기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듣고 나눌 수 있었던 게 좋았고, 그때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서 그 자리에 같이 참여했던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 그룹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겠다고 얘기했던 것도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청소년 그 동아리 하랑에서 그 대학생 청소년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줘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바리바리 포스트잇에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모둠으로 나누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 도울 수 있도록 더 연결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로 막 지지하고 응원하고 막 힘을 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사과에는 막 응원 메시지, 뭐 스태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념사진도 이렇게 찍었고요. 네, 그래서 지원단 활동을 좀 더 정리를 하자면요. 총 21개 기관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다문화, 이민자 통합, 가정형 위센터 등이 추가로 참여해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하랑이 학생 대표로 참여하면서 드디어 학생, 교사, 기관, 학부모의 참여가 뭔가 이렇게 주체들이 다 모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참여 기관 소개로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센터라든지 가정형 위센터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 저렇게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습 역량 강화도 하자. 그래서 고화정에서 아까 오셔서 자살 자해에 대해서 전문적인 강의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사이동을 통해서 새로운 참여자들이 많이 생겼죠. 경찰서 분들, 그 다음에 온마을 배움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원단의 융합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지원단에서 어떤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 알면서 그래 너희는 무슨 일하고 우리는 무슨 일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1년 동안 그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서로들 어떻게 융합하는지 좀 알아보면 어때? 이런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기관들이랑 연합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2회, 3회, 4회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민자 통합센터하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이해하는 서클을 한번 가졌었고요. 추가로 이미수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융합 사례에 대해서? 네, 저희가 2020년에는 연결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면 2021년에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예방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방을 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원클릭을 통해서 저희 기관 프로그램들이 학교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는 각자 개별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들이 함께 융합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학교의 양경화 선생님, 이유진 선생님 그리고 저희 이 지원단을 운영으로 이끌고 계시는 홍성경 선생님이 만나서 앞으로 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보자라는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다니는 곳이고 저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꿈의 학교를 위주로 저희 지원단 프로그램을 한번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도 듣고 그리고 그분들과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금 여러 번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화정의 그 자살자해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듣고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다 게이트키퍼? 생명지킴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생명지킴이에 대한 수업까지 들어서 자격증까지 받을 정도로 융합이 잘 이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이민자 통합센터, 다문화센터 이분들도 저희가 저희 학생들하고 한번 기관으로서 내용을 연결을 한번 해봤었어요. 네, 학교에서는 만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좀 적극적인 아이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질문들이나 활동들이
굉장히 미래를 위한 대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융합 프로그램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시고 고양 윗센터에서 윗센터에 많은 그 학교에서 요청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요청을 하신대요. 그 안에 관계 맺기 서클이라든가 아니면 마음 나누기 서클이 저희 기관 안에 있는 회복적 서클 대화협회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공문을 학교에다가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에서 오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책상 앞에 놓여있는 기린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기린은 제가 오늘 오전에 윗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관계 맺기 서클 4시간을 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기린을 만들어서 토킹 스틱이라고 하는 기린이에요. 저에게 선물을 해준 기린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카메라가 아마 비춰지면 이 기린이 보이실 텐데요. 아이들의 밝고 맑은 색깔들이 보여져서 너무 좋습니다. 네, 다양한 융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일단 공지사항이 먼저 나와서,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으신 기관에서는요, 고양시 온마을 배움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제가 2년 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저희가 요즘에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아동 청소년 운동 능력이 좀 저하돼서 좀 우려스럽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운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업치료사 지석연 선생님께서 다음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부분은 하나의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네, 보시면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주로 발달장애나 아동 청소년들의 약간 생활이나 적응이 어려운 그런 학생부터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만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오랫동안 순천향대학교하고 삼성병원과 같이 국내 운동 발달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시행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도구가 별로 없어서 한국판으로 운동 검사를 지금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내용을 코로나와 맞물려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 운동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보통 지금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시면 좀 이런 게 궁금하죠.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한다라고 할 때 생각이 뇌에서 나오는데 이 뇌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운동이에요. 식물에는 운동이 없고, 뇌가 없고 이제 동물에게 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동물이 운동을 하기 때문이고 운동을 해야 이제 이렇게 발달을 해 나가는데 이게 또 지구가 아니면 뇌가 발달을 못 해요. 그래서 지구에서 움직이면서 중력에 대항하면서 네 발 기고 고개 가누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물건을 다루고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의 발달을 도와요. 청소년기가 아니라 평생 돕습니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양말을 서서 혼자 신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잘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운동이 무엇을 돕냐면 그렇게 운동만 하고 살지도 않거든요. 함께 만나는 사람 갖고 놀고 또 생활하고 관계하고 배우고 이렇게 삶에서 활동 참여를 도와요. 그때 대운동하고 소운동을 하고 이제 이런 운동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활동 참여를 돕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돕습니다. 최근 WHO가 극도로 사람들의 활동이 빈곤해졌고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맹렬하게 활동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고 있거든요. 또 게다가 운동을 안 하고 신체 활동이 감소를 했더니 실제로 신체 기능이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위축된다는 연구가 너무 많고요.
전체적으로 경증 치매 인구에게 좋은 활동과 운동을 했더니 인지 기능이 향상이 돼서 사실은 경증 치매가 좀 예방도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이 위기 청소년 어떤 그룹에도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2014년도에 냈던 논문인데요. 한국 학생들 중에 이제 비장애가 있는 일반 학생들하고 ADHD 집단하고 운동 영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다 여기에 아래쪽에 그래프에 점 하얀색 점 있죠. 저기가 ADHD 그룹이에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ADHD니까 되게 산만하고 운동 잘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균형이 어렵고 협응이 어렵기 때문에 산만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동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ADHD 그룹은 운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운동 능력에 대해서 쭉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신동석 장사님 통해가지고 고양시 학생들의 데이터도 이제 많이 모았는데요. 굉장히 일관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데이터에서 미국 아이들보다 공 던지고 받기, 그 다음에 관역 맞추기 이런 공을 다루는 것이 많이 수행이 떨어져요. 그 부분은 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유럽 아이들이나 이런 서양 아이들은 거의 운동 서클이 필수적이고 운동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5학년인데 제 농구공 처음 만져보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하면서 논문에도 그런 사례를 왜 한국만 저것이 이제 지원되냐고 했을 때 좀 의견은 문화적인 영향 때문인 것 같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 학습장애나 ADHD나 약간 고기능 자폐성 장애나 아니면 협응장애라고 하는 국가의 복지법에서 장애 진단을 받는 학생들은 아니지만 일반 학교에서 조금 어려움을 보이는 그 학생들이 약 20% 인구로 보고 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는 실제로 미세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몸을 협응하는 것, 그다음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면 오른손이 가면 왼발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몸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쪽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잘 하는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타고나기를 운동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네가 운동이 어렵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너 왜 말을 안 듣니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낮은 능력을 보이는 이런 공다루기 영역이 있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저런 그림 그리는 것이 조금 더 잘 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 문맹률도 우리나라 적은 것처럼 펜을 다루거나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도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운동 참여를 초등학교 집단에서 저희가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 거미가 줄을 타면 올라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활동도 다 검사할 때 들어가 있고, 한 발 뛰기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학생들마다 각자 잘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굉장히 놀이처럼 이루어지고, 저렇게 운동 활동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검사가 기본적으로 2번을 검사하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보다 2번째를 할 때 학생들은 더 잘하기도 하고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재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굉장히 즐거워서 그때 학생들끼리 이제 제가 녹음한 내용은 못 들려드리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같이 운동 검사 해줘서 고맙다. 어떤 부분에 그 느낌이 있냐 그랬더니 글쎄요, 고양시 학생들은 제가 윗몸 일으키기가 부족한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어땠니 그랬더니 그래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제 땀 흘리면서 즐겁게 맑은 얼굴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피드백은 우리 반 아이들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만 운동을 좀 못하는 아이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데 공부한 운동은 같지 않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운동검사의 그 항목들을 다음날 쉬는 시간에 함께 해서 굉장히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WHO에서 이런 내용을 표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한 것을 제가 조금 번역을 해봤습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활동의 수준이 있어요. 보통 정적인 활동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을 글쎄요, 초등학년기부터 5에서 7세까지 볼게요. 하루에 최소 60분 정도는 중간 정도의 높은 활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스포츠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청소년기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는 그 중간 신체 활동이라는 건 약간 뭐랄까 유산소 운동으로 걷고 뛰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주일에 150분이면 하루에 글쎄요. 그 5일만 운동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30분 정도 활동입니다. 30분 정도의 활동이나 걸음 걷기를 실제로 안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만도 많이 늘고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서 계속 학생들이 운동 지연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표에 보면 정적인 활동해 보시면 연속 2시간 이상 정적인 활동에 몰입하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7시간, 8시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 인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후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대한작업치료사협회에서 했는데 모든 활동이 다 왼쪽의 회색은 코로나 전의 활동 점수고요. 옅은 회색은 코로나 이후의 활동인데 바깥 활동이 급격히 줄었고 수면이 저하가 왔어요. 체력 저하가 왔고 시력 저하가 와요. 그랬더니 정서 조절이 어렵고 언어 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저 상황에서 자해와 타회가 굉장히 늘었어요. 마찬가지로 위기 학생들, 위기 청소년들 경우에도 생활 활동 수준에 참여하는 시간, 그다음에 운동량의 부족, 바깥 활동 저하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활동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운동, 그다음에 정서 조절, 성장, 건강, 생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예방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더 건강하게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건강한 운동이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검사를 하면서 지능 검사는 있지만 운동 검사가 없는데 이 운동 검사를 잘 개발해서 학교 선생님들께도 좀 공유해드리고 이러고 싶고요. 그래서 각 연령마다 100명씩 모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딱 만 10살만 코로나 기간에 검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런 QR코드를 통해서 10살, 만 10살입니다. 만 10살인 그 학생들 주변에 알려주신다면 저희는 검사 결과 제공해드리고 더불어서 기질검사를 같이 제공하면서 이 정보를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동검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루 30분? 하고 계신 분? 손? 네. 코로나 때문에 심리적으로만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운동을 안 해서 그것이 도미노처럼 쭉쭉쭉쭉 무기력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거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운동 능력 저하 관련해서 연구 자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위기 청소년 지원 사례에 대해서 주미정 선생님 혹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의 위기 학생이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세요. 인지를 하시면 가장 급한 거는 원클릭도 이제 많이 홍보가 돼서 전화를 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청으로 먼저 전화를 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먼저 학교 차원에서 먼저 많이 애를 써주고 계세요. 쓰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모닝콜도 막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등교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는데 이 학생은 받지를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예, 왜냐면 부모님들이 직장에 계시면 아이들만 있잖아요. 요즘 계속 다행히도 지금 전면 등교라서 학교를 가고 있지만 전면 등교 전에는 학생들끼리 학생들 혼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정말 운동이라고는 검지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눈 운동하고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육 발달도 떨어지고 인지 발달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 자세가 너무 본인한테는 익숙해진 거예요. 앉아서 공부는 물론 하겠지만 다른 이제 앉아 있다가 하다 보니까 게임을 많이 하는 거, 오락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게임 중독에도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먹는 것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건강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도 이게 뭐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오기가 쉬워요. 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도와줄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는데 이런 학생들한테는 뭐 위센터에 상담 의뢰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은 뭐 고아정이라든가 이런데 연결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시지경 같은 뭐 드림스타트 이런 데도 저희가 연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양한 기관이 많아요. 관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거기도 연결을 해드리는 거고, 뭐 작업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작업 치료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거고, 이렇게 저희는 각 기관의 업무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연결시켜드리는 거, 예,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 학교 얘기를 최근에 학교 9월까지 계셔온 우리 장학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통한 도움,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지난번 워크숍도 그렇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혹은 제가 있던 지역에, 만약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떠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고등학생 정도면 어느 정도 이미 다 신체적으로는 뭐 당연히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어느 정도 완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떤 학생들한테 영향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위기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아까 주민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랬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교사 차원에서 어떻게 얘를 도울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주변 동료 교사와 어떻게 얘를 도울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이제 학교에 많은 상담교사들이 배치가 됐으니까요. 이제 상담교사, 위클래스의 상담교사를 연결해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학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학생이 학교에 계속 안 나와서 연락도 안 되고 가정도 연락이 안 돼서 어렵게 부모님과 연락을 해서 가정 방문을 했는데 정말 그 가정의 상황은 마치 저희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보는 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뭐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 방문을 하고 나니까 이 학생이 그러니까 집을 이미 가출한 상태이고 연락도 안 되는 상태인데 과연 이곳에서 나라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학생을 지원할 만한 것들, 그 학생이 나중에 학교에 다시 왔지만 저희가 어떤 상담하거나 이 이상의 지원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고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 전체로도 계속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좀 확산되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교사, 학교 전체가 한 아이를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시스템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이제 연결만 좀 잘 되면 좋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가 네트워크가 어떤 일을 좀 더 하면 좋을까? 올 한해 네트워크의 수확은 무엇일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수 선생님. 네, 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뵙는데 찾으러 다니는 것도 많이 어려웠고 도움도 사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하셔서 그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연결도 너무 잘 됐고
그다음에 올해 활동들도 좋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만난 게 제일 아쉽고요. 이제 2020년, 21년 내년을 다시 기억을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발표했던 거 일부처럼 융합이 좀 이루어져서 개인의 기관이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들이 적어도 경찰 분들도 학교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민우회에서 성폭력 이런 거에 관련된 것으로 들어가시기도 하는데 또 저희는 서클로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서 아이들에게 통합적으로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기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면 이제 예방의 도잉에서 더 실천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은 자리로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사소하지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알아가는 과정이 되면 이분을 알게 되면 제가 다음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전보다 훨씬 쉽게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성과가 아닌가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원하는 어떤 한 학생 혹은 한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그 사례를 이제는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한 학생 혹은 한 학교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 사례를 만들어 간다면 그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마침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미정 선생님. 네, 저는 지금 그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무엇보다도 뭐 위기 청소년 하면 온마을 지원센터 또 원클릭 프로그램 네 그렇게 탁탁탁 떠올려서 빨리빨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석연 선생님. 네. 굉장히 사회에는 약자가 많고 학교 안에서도 똑같이 사회처럼 그만큼의 약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을 많이 만나는 학교는 너무 교사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많고 학생들은 거의 100%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 80%의 학생을 주로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한 15% 학생들은 조금 특별한 관심과 지원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5% 학생들은 1대1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런 통계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래도 온마을 지원센터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좋았고 저도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만날수록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상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학교 생활을 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직업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모든 학생들이 다 건강해야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이 좀 잘 실현될 수 있게끔 더 좋은 사례가 많이 발표되고 이게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지속 가능하냐 이게 저희한테 맞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지속 가능해서 실질적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A부터 Z까지 다 토탈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저희 지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방금도 지석연 선생님이 그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을 때 운동 서클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이 21개 기관 또 앞으로는 더 늘어날 이 기관 안에서 고양시 온마을 배움지원센터 이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훨씬 더 역량가 있게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119라고 해서 진짜 119처럼 전화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천천히지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1년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지원단 온라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